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월요일 오늘은 개별 종목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 창이 시장에 이제 크게 화두가 됐다가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파미셀이 뉴클리오시드라는 원숭이 두 창에 들어가는 올려의약품에 포함이 되면서 동사가 가격이 크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동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유한 그러한 바이오 회사로서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연속성이 이어질지 이게 이제 동사의 핵심 그러한 투자 포인트죠. 우리가 그런 파미셀에 대해서 잘 아는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먼저 동사 주가치를 한번 봅시다. 18,700원까지 최고를 찍은 이후에 9,800원까지 빠지는 그러한 또 50% 하락하는 모든 종목들이 다 한 번씩 겪는 그러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6,000원대까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롤러코스트 N자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200억이고요. MACD를 한번 봅시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영선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 영선을 치고 힘이 있으면 15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추가로 살짝 상승할 가능성은 더 있다. 그래서 저는 16,000원 정도까지는 가격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술적 지표나 가격 지표를 봐서는 그렇게 내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15만 주씩, 12만 주씩 사고 외국인들도 29만 주, 10만 주씩 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문제는 연속성이 있죠. 과연 연속적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원숭이 두창 치료제를 위한 올려물질 생산 기업으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뉴클리오시드 생산 세계 1위다. PCR이나 RNA 의약품, 올려물질 생산에 꼭 필요한 게 뉴클리오시드죠. 네, 특히 RNA 관련된 의약품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가격이 비싼 거죠. 또한 동사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장 투자 증설을 했죠. 이 공장 완공으로 초격차를 시동하고 있고 연 생산 13톤에서 27톤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3공장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2년 후에 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신약이 본격화 된다면 알코올성 간경화 같은 신약 3상 같은 종목에 동사가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포 치료제 등의 나름대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기업이다. 이런 면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치고 살짝 돌아서면서 좀 시장의 리더 역할을 제약바이오들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워낙 많은 제약바이오 종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시장의 리드를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지만 이렇게 뉴클리오시드, 그다음 줄기세포 이러한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사에게는 나름대로 매력적인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동사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1번. 두 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다. 바이오 사업부하고 케미컬 사업부. 네, 보통 바이오만 하는데 동사는 케미컬 사업부라는 또 사업부를 가지고 있네요. 바이오 사업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숙성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체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사업,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응용해 줄기세포 배양의 축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개발한 판매, 이렇게 줄기세포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한 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케미컬 사업부라고 했죠. 케미컬 사업부는 2021년 원료의약품 등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IDBK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한 후 2013년 3월 합병을 통해서 신설된 사업부가 바로 케미컬 사업부입니다.
MPG, 뉴클리오시드와 같은 의학 중간체, 우수한 전기적 특성, 저유전율, 저유전 손실을 갖는 전자소재, 친환경, 인계난연제, 섬유용 전자전용 사용 인계난연제, 기타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화학품을 케미칼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회사가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하나만 했을 때는 그 종목이 정확하게 시장에 이제 리더로 들어왔을 때는 파워가 생기고 더 이제 레버리지가 일으키면서 시장의 리더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동사는 줄기세포하고 케미칼 사업부 이 두 개로 돼 있다. 각각의 매출이나 이런 것도 반반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춰간다면 큰 성장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력이 가능한 기업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사업부에는 화장품, 하티셀그램, 골스뱅킹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화장품, 줄기세포 배양액, 축출 화장품 1.81. 뭐 이렇게 해서 바이오 사업부는 전체 매출액의 3.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사업부네요. 반대로 케미컬 사업부의 뉴클리오시드, 피지, 유도제, 난연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뉴클리오시드가 전체 매출액의 54.98을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에 또 높은 게 피지 유도제가 6%, 기타의 의약, 농약, 전자재료 중간재가 21.73. 그래서 결국 동사는 뉴클리오시드 이게 이제 핵심 사업이다. 그 다음에 하티셀 그림이라든지 바이오 사업이 먹거리다,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매출액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수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주가 상승 포인트를 보면 무엇보다도 금요일날 나타났던 온숭이 두창 관련 수혜주라는 거죠. 온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 이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렇게 창고를 하지 않는데 미국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정도로 크게 너버스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가 코비드에 한번 당한 이후에 뭔가 나타나면 일단 강하게 지정해보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온숭이 두창 관련주인 파미쉘이 장중 급등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가 온숭이 두창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온숭이 두창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온숭이 두창 감염자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처음 발생한 후 현재 6,6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세에 있다. 네, 미국의 온숭이 두창 감염률 환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3일 온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태이다. 그러면 동사는 온숭이 두창에서 어떤 관련이 있냐? 파미세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바이오 기업 키메릭스가 개발한 천연두 치료제 브린시도포비르 이름도 좀 아주 어렵네요. 브린시도포비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브린시도포비르에 쓰이는 핵심 중간체인 HDP 토실레이트를 독점 공급시다. HDP 토실레이트 이거 중간제인 것 같아요. HDP 토실레이트라는 그러한 약물 중간제 약물을 키메릭스라는 그러한 제약바이오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온숭이 두창 관련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보신도프 포미르 천연제 치료제 여기에 필요한 핵심 중간체인 HDP 토실레이트를 독점 공급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를 이제 앞에서 HDP 토실레이트에 필요한 게 이제 뉴클리오시드인데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뉴클리오시드 생산 세계 1위죠. 네, 생산. 미국 서머피셔 등의 고객사는 동사로부터 뉴클리오시드를 구매하여 아미다이트를 제조한다. 뉴클리오시드가 가장 기초이고 이것을 가지고 아미다이트라는 것을 제조를 하네요. 이 아미다이트는 다시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기업은 일본의 니토덴코, 미국의 에질런트, 한국의 ST팜 이렇게 세 회사가 가지고 아미다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올리오뉴크리오타이드가 제약사로 공급되어서 R&D 양산용 원재료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R&D 양산용 원재료로 뉴클리오타이드가. 네. 이렇게 뉴클리오시드 서프라이 체인은 오랜 기간 현재의 형태로 이렇게 서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서프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뉴클리오시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뉴클리오시드 대량 생산에 가능한 기업은 동사가 유일하고 신규 진입자의 보수적인 제약업 특성상 동사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과거에 우리 파미쉘이 주가 상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죠. 네, 아주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하게 1위다. 전방 시장의 성장이 동사의 수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이다. 전방 시장이라는 것은 이 뉴클리오시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의약품을 만드는데 이게 핵심 원료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미셀이라는 홍첸이라는 중국 기업이 만든 뉴클리오시드를 가지고 이렇게 아미타이드를 만들고 아미타이드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라는 회사 작물을 만들어서 이 원재료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그러한 서프라이 체인이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뉴클리오타이드 치료제의 시장 성장률이 CAGR로 17.6%, 연봉리로 17.6%씩 상승하는 아주 놀라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약 120억 달러면은 12조, 13, 15조 정도의 시장이 2026년에 펼쳐질 거다. 지금은 2023년인데 2022년이죠. 약 80억 불이면 약 8조, 1조 정도? 네. 아니죠. 8조. 80억이면 8조고 80조 정도의 시장이 지금 뉴클리오타이드 관련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뉴클리오 기본 원재료 원료약품을 생산하는 동사의 파워와 가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울산 온단공단 내 파미실 2공장을 완공해 뉴클리오시드 연간 생산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있다. 뉴클리오시드 세계 1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거죠. 총 125억의 비용이 투입된 이 공장 연면적 2811평 규모로 이를 통해 파미시엘 뉴클리오시드 연간 생산량은 기존 13톤에서 27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뉴클리오시드는 PCR 진단 시약 및 RNA 백신 또는 치료제 올연 물질로 미래 바이오 산업의 반도체로 비견이 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뉴클리오시드는 여러 개가 합치면 DNA와 RNA의 핵심 성분인 핵산이 된다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든 질병 진단의 표준은 PCR로 된 기법이 되는데 모든 백신 치료제의 표준은 RNA 의약품으로 옮겨가는 추세죠. 네. 폭증하고 있는 뉴클리오시드 수요에 대비해서 이 공장을 증설을 했죠. 미래 수요를 위해 2023년까지 증설된 3공장 역시 용지 매입을 완료할 정도로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미셀은 전 세계 뉴클리오시드 생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점유율 세계 1위다. 소규모 연구실 단위가 아닌 톤 단위로 뉴클리오시드를 생산 중인 것은 파미셀이 유일하다는 거죠.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진단기업 서모피션은 파미쉘이 없으면 의약품 중간재가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동사의 가치는 크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먹거리, 매출액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확실한 먹거리가 있고 또한 동사는 줄기세포 쪽의 신약 개발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죠. 이 공장 완공으로 금년 들어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뉴클리오시드 사업의 캐시카우 격이라면 파미쉘 본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다. 미래 먹거리라는 거죠. 파미셀은 2021년 세계 1호 줄기세포 치료제 하텔실 그림을 내놓았으며 현재 5개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파미셀 치료제 중 유일하게 출시돼 판매되고 있는 하텔실 그림은 고가인데다가 가격이 높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매출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료보험 적용이라든지 가격이 좀 떨어져야만 큐가 느는데 현재는 이게 벽에 부닥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미셀의 줄기세포 매출에 관련 치료제는 매출은 2%에 불과한 거죠. 이에 파미셀은 현재 승인기간 허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셀그램 LC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서 알코올성 간경병 치료제는 넷시라고 그러는데 알코올성 간경병 치료제 셀그램 LC를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비교적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고수익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에 도전을 하고 있다. 알코올성 간경변은 과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간질환을 뜻한다. 현재 인삼 3상을 진행 중이며 생존율 향상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효과, 임상 결과도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경기 침체도 이길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RNA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는 거죠. RNA 치료제가 최근에 새로운 의학계가 주류로 나온 것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노바디스가 siRNA 기반 고지혈 치료제 인클리시난을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뉴클리시드 스포라이 체인들이 일제히 증설을 진행 중에 있죠. 노바티스라는 큰 기업이 siRNA 기반 고지혈증 치료제 인클리시란을 판매를 시작했다. 동사 또한 전방 수혜에 맞춰서 이미 증설을 시작했죠. 이러한 것들이 2023년 캐파가 800억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좋은 어떤 동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RNAi 치료제는 매우 초기 단계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는 단점 때문에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러나 RNAi 치료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가 큰 치료 기전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부진하지만 JR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의 둔감한 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섹터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뜨기 시작한 원인 중에 하나죠. 심각한 경기 침체의 경우 최종 고객사의 R&D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2024년까지 매출 성장이 담보되어 있고 마진 훼손 가능성도 매우 적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동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매출액 750억, 영업이익 225억으로 올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을 숫자적으로도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8천억 정도이니까 1조 정도는 도전해서 17,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이제 최근에 핫하게 올라오는데 사서 단기로 10에서 15% 먹고 던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파미셀, 우리가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아주 의미 있게 올라오는 파미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